자, 오늘은요, 한 기술 거인의 젊은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카리스마 넘치는 CEO 스티브 잡스 말고요, 아직 자신의 길을 막 찾고 있던 청년 스티브 잡스. 바로 그 시절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의 그 혁신적인 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탄생의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잡스가 직접 한 말이죠. 그냥 좌퇴하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기로 했다. 이게 그냥 뭐 치기 어린 반항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비싼 학비 내주는 대학을 그만둔다는 게 당시엔 정말 무서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서 진짜 배움을 찾아 떠나는 아주 의도적인 탐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학까지 중퇴한 한 청년의 이 방황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애플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한 사람의 불확실성 가득했던 여정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결과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의 여정, 그 첫 번째 장입니다. 탐색의 시작.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 정해진,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을까요?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잡스는 학교는 떠났지만 배움을 멈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표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호기심을 따라갔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캘리그래피, 우리말로 하면 서예 수업이 정말 중요했어요. 이게 바로 잡스에게 처음으로 예술과 기술이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경험이었거든요. 이때 어깨 너머로 배운 아름다운 서체의 원리가 훗날 바로 그 전설적인 매킨토시의 혁신적인 글꼴로 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대학에서의 자유로운 탐색을 마친 잡스는 이제 기술 산업의 심장부로 뛰어듭니다. 그의 인생의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곳이죠. 바로 초기 비디오 게임 산업의 중심 아타리입니다. 근데 그가 아타리에 들어간 방식도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냥 이력서 내고 면접 본 게 아니에요. 덥수룩한 머리에 맨발 차림으로 회사 로비에 나타나서는 일자리 줄 때까지 안 나가겠다고 버텼다고 하죠. 어때요? 정말 보통 내기는 아니죠. 당시 실리콘밸리의 단정한 엔지니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의 그 눈빛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강렬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아타리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알 알콘의 말인데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사실 잡스는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다른 엔지니어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그냥 혼자 일하는 야간 근무조에 보내자 이렇게 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의 그 엄청난 열정만큼은 누구도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 알콘은 그 열정 속에서 뭔가 특별한 걸 본 거죠. 그리고 바로 이곳 아타리에서 잡스는 훗날 애플 제국을 건설하게 될 정말 결정적인 디자인 철학을 흡수하게 됩니다. 게임은 설명서가 필요 없어야 한다. 심지어 약에 취한 신입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한다. 말이 좀 거칠긴 한데 핵심이 확 와닿죠? 그때가 70년대,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두꺼운 설명서를 끼고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아타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기술은 설명서 없이도 누구나 바로 쓸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어야 한다. 바로 이 원칙이 훗날 애플 제품의 영혼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타리는 잡스에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어떻게 손에 잡히는 돈이 되는 제품으로 만드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준 셈입니다. 직관적인 디자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술은 그저 단순하고 우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경험이 전부라는 것. 바로 이런 실용적인 지혜를 여기서 온몸으로 배운 거죠. 자,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실용주의를 배우던 잡스가요, 갑자기 완전히 정반대의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영적인 탐구, 인도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그의 세계관의 나머지 절반을 완성하게 되죠. 네, 그는 손에 익었던 회로기판과 코딩의 세계를 잠시 뒤로 하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영적인 스승, 구루를 찾아서 깨달음을 얻겠다며 인도 순례길에 오른 거죠. 이건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캘리포니아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아주 극단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은 단순히 장소만 옮긴 게 아니었던 거죠. 실리콘밸리가 상징하는 차가운 논리의 세계에서 동양이 상징하는 따뜻한 직관의 세계로 넘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철학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엄청난 전환점이었어요. 인도에서 그는 정말 온갖 경험을 다 합니다. 진짜 스승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고 다녔고, 때로는 극심한 가난과 질병 때문에 고생도 엄청나게 했죠. 그런데 바로 이 고된 과정 속에서 선불교와 명상을 접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머리로 똑똑하게 분석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이 직관의 힘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직관적 이해는 추상적 사고나 지적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 이 선불교의 가르침이 잡스에게 정말 깊은 영향을 줬어요. 모든 걸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쪼개서 보려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것, 그냥 느껴지는 것, 즉 직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과 인도의 영성. 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경험이 어떻게 하나로 딱 합쳐져서 스티브 잡스만의 독창적인 비전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한쪽에는 아타리에서 배운 실용주의, 단순함, 사용자 중심의 생각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인도에서 얻은 직관, 미니멀리즘, 그리고 전적인 미학이 있죠. 이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융합되면서 마침내 애플이라는 기업의 핵심 DNA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융합은요, 우리 모두가 아는 바로 이 로고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잡스는 평생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 있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바로 아타리가 상징하는 기술과 인도가 상징하는 인문학적 성찰이 만나서 애플이라는 정말 전례 없는 창조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아타리는 그에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답을 줬고, 인도는 왜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영감을 준 거죠. 기술과 영혼의 만남,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스티브 잡스의 여정처럼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전혀 관계없어 보이던 경험들이 나중에 서로 연결되면서 미래에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점들은 지금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요?